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하면서 1%대 초저금리 시대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본시장의 변화상을 전망해보고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이혜진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이번 금리 인하를 계기로 자본시장에도 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와 함께 자본시장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이제 삼저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저 국면이라고 하면 일단 유가가 저유가 시대고요. 그리고 이제 원화 약세, 그리고 이번 이 금리 인하에 따른 이 저금리 기조까지 자본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매크로 환경이 현재 좀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중요한 것은 현재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금이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우호적인 여건이 마련됐다는 건데요. 일단 보시면 단기 부동자금이 1월 말 기준으로 무려 800조 원, 그러니까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갈 곳을 잃은 자금이 이제는 좀 위험 자산 쪽이죠. 이제 국내 자본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이 정말 이제 호황을 맞으려면 좀 경기가 정말로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은 좀 여전히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을 제외한다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좀 정말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이 좀 호황을 맞으려면 좀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초저금리 시대를 맞은 지금 시점에서 금융투자업계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역시 이제 금융투자업계 같은 경우에 좀 기다렸던 결과인 만큼 상당히 좀 발빠른 대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투자를 위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건 우리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지배적이었던 예금과 또 적금 시대는 이제는 종말에 맞았다라면서 상당히 좀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 좀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좀 증권사들 현재 좀 분위기를 보자면요. 이제 투자전략센터, 이제 뭐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그리고 상품전략본부 중심으로 이제 매일 전략회의를 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관건이 되는 거는 이 같은 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지금이 부동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뭐 골든타임이다,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런 좀 긴장감도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특히 보시면 이제 구조화 금융 상품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일단 이제 고금리 RP 특판 상품, 그리고 이제 원금 보장 내세운 이 파생결함 상품, 그리고 ELS 상품의 인기가 상당히 좀 지금도 높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제 투자자들을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상당히 대단한데요. 각종 이벤트 계속 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금리 시대를 키워드로 한 어떤 이제 투자 전략 세미나 같은 것도 계속해서 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투자자들의 투자 트렌드도 뭐 이에 따라서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단 관건이 되는 건 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일단 이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의 수혜가 예상되는 수출주, 경기 민감형 이런 수출주 등도 이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이번 기회에 좀 더 이제 제고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자산운용사 쪽에서는 이 주수형 주가 연계 펀드, 그리고 공모주 펀드, 배당주 펀드 중심으로 상당히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추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도 상당히 좀 선방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함께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전반적인 이 투자 트렌드는 이제 장기화 그리고 구조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제 저금리 기조가 심화될수록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제 리스크를 좀 더 가미하더라도 좀 더 조금이라도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긴 호흡의 장기적인 투자 방식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본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 전략도 더 면밀히 세워야 되겠네요. 이혜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임금 인상은 필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 최저임금마저 부담스러워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세심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뉴스통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